개념 정리가 끝났는데도 문제 적용이 잘 안 돼요. 반가워요 우리 친구들. Q&A 특강 최양진의 똑똑똑 윤리와 사상입니다. 오늘도 우리 친구들 이런 질문 가지고 있었구나, 이런 고민 가지고 있었구나 라는 거 제가 오늘 또 우리 친구들한테 한 수 배웠어요. 그런데 여러분들 그래요.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해요. 우리가 개념 충분히 공부한 것 같은데 문제가 잘 안 풀리는 경우 있죠. 그러면 여러분들 일단 추상적으로 문제가 안 풀린다라고 생각하기 이전에 왜 안 풀릴까에 대해서 한번 고민해 본 적 있나요? 왜 안 풀릴까요? 크게 보면 문제가 안 풀리는 건 두 파트로 나눠서 얘기할 수가 있지 않을까요? 첫 번째, 제시문이 안 돼요. 제가 분명히 개념 공부했는데 제시문에서 이 사상가가 누군지 잘 모르겠어요. 이런 정도 보통 이제 고민하는 친구들이 몇 등급 정도 나올 것 같아요? 물론 100% 다 그런 건 아닌데 일반적으로 한 4등급 내외 나오는 친구들이 이렇게 고민을 토로하는 경우가 꽤 많이 있어요. 그래서 4등급 내외 나오는 친구들이 많이 질문하는 것 중에 하나가 분명히 개념은 공부한 것 같은데 제시문이 보이질 않아요. 이렇게 고민하는 친구들이 많고요. 그 다음 이제 또 문제가 안 풀린다는 건 두 번째. 어떤 경우일까요? 그렇죠. 제시문은 분석이 되는데 제시문은 누군지 알겠어요. 그런데 뭐가 안 된다? 선택지만 보면 그냥 그렇죠. 선택지가 모두 다 해결이 또 안 되는 건 아니에요. 몇 개? 5개 중에서 꼭 2개, 3개. 그렇죠? 2번 아니면 4번인데 또는 1번 아니면 3번인데 그걸 가지고 이제 우리 친구들은 뭐라고 표현하죠? 찍는다라는 표현을 하죠.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문제가 풀리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크게 두 가지. 그렇죠? 예, 첫 번째는 제시문 분석이 안 되는 경우, 두 번째는 바로 뭐예요? 그렇죠. 선택지나 보기가 깔끔하게 해결되지 않는 경우. 그래서 두 번째 고민은 뭐 모든 등급을 막론하고 어떤 등급에서나 다 고민하고 있는 공통적인 고민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봐요. 실제로 저도 학창 시절에 돌이켜보면 그런 고민들 많이 했었고요. 그러면 그 고민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해결할 수 있을까요? 그러자면 먼저 원인을 알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오늘 또 역시 여러분들의 고민에 대한 원인, 청기누설입니다. 청기를 또 누설을 한번 해드릴게요. 첫 번째, 쉽게 공부했기 때문에 여러분들 어때요? 문제 풀 때 고생하는 거예요. 저 쉽게 공부 안 했는데 여러분들 쉽게 공부하신 것 같아요. 여러분들 쉽게 공부하면 공부할 때는 정말 좋거든요. 왜? 깔끔해요. 정리가. 공자는 인과 예, 그렇죠? 맹자는 인과 의. 얼마나 깔끔해요. 이렇게 공부하니까 여러분들 어때요? 문제 풀 때 엄청나게 고생하는 거예요. 이렇게 계속 공부하면 정리는 정말 쉽게 깔끔하게 되는데 여러분들이 원하는 대로 수능장 가서는 엄청나게 고생을 합니다. 여기 첫 번째고요. 두 번째, 여러분들 개념도 살아있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어때요? 그 개념이 살아있는 생물이라는 사실을 인정을 안 해요. 마치 개념을 죽어 있는 것처럼. 그 말은 바로 뭐예요? 개념이라는 건요, 팔색조예요. 정말 다양한 성격이나 역할을 할 수 있는 게 개념이거든요. 어떤 사상가와 비교를 하느냐, 동일한 개념을 가지고 어떤 사상가들에게 적용되느냐, 즉 비교되는 사상가가 A냐 B냐 C냐에 따라서 그 하나의 개념이요 굉장히 달라 보일 수 있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친구들은 그런 다양한 변수를 인정하지 않고 있죠. 개념은 딱 하나여야 한다. 개념이 A면 A로 끝나야 한다. 이거 여러분들만의 아집이고 고집이에요. 우리 있는 그대로 개념의 그런 어떤 뭡니까? 팔색조 같은 특성, 즉 살아있어요. 개념도 사실은. 저는 윤리와 사상 문제 풀 때마다 그런 생각 들거든요. 얘 생물이네? 얘도? 그런 생각들을 여러분들이 인정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 말은 굉장히 어때요? 하나의 개념을 다양한 사상가라던가 다양한 입장, 비교되는 여러 주제에 다양하게 대입할 수 있는 여러분들의 그런 어떤 뭔가 습관이 필요하다라는 얘기죠. 그 다음 여러분들 어때요? 정답을 찾는 데만 익숙한 습관. 이것도 여러분들 어때요? 굉장히 여러분들이 지금 고민하고 있는 데 있어서의 중요한 원인에 일조하고 있는 중요한 원인 중에 하나죠. 왜? 여러분들은 딱 정답만 찾으면 내가 진짜 몰랐었던 내용이 오답 선택지에 나오더라도 절대로 그걸 뭐 하려고 하지 않아요. 분석하려고 하는 친구들이 별로 없다라는, 그냥 넘어가는 거예요. 스킵. 왜? 정답 찾았으니까. 이게 바로 뭡니까? 전형적으로 또 쉽게 공부하는 우리 친구들의 잘못된 습관이겠죠. 그쵸? 결국은 이 모든 걸 통틀어서 저는 뭐라고 말씀드리고 싶냐면요, 결국 우리 친구들은 개념을 공부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이 기대한 만큼 문제가 해결이 안 되는 이유는 윤리와 사상에 대한 공부 방법에 미숙하기 때문이다 라고 저는 표현하고 싶어요. 그러면 오늘 또 여러분들의 고민 해결사 최양진이 여러분들의 고민을 극복해드리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여러분들 개념의 의미와 함께
활용 유형도 정리해라. 이 말은 바로 뭐예요? 개념의 의미는 기본이겠죠. 이 개념이 무엇을 의미한다. 즉 뭐 인이 사랑이다. 이건 기본이에요. 그런데 어때? 거기서만 끝나면 그건 쉬운 공부가 되겠죠. 우리 어렵게 공부해요. 그럼 어려운 공부는 뭐예요? 그렇죠. 그게 어떻게 활용되느냐. 즉 인이라는 것이 어떤 선택지에서는 어떤 역할을 하고 B라는 선택지에 와서는 또 어떤 역할을 하고 C라는 선택지에 와서는 어떤 역할을 할까? 그러면 어때요? 그 개념의 활용, 즉 적용이라고 얘기하죠. 개념이 가지고 있는 의미에만 집착할 것이 아니고 개념의 역할에도 우리 한번 관심을 가져봅시다. 한번 생각해 볼까요? 여러분들 지금 답답한 친구들 많죠? 저 분명 공부했는데 공부한 만큼 문제 안 풀려요. 왜 그런 줄 알아요? 개념 다 알죠? 예! 개념의 의미에만 집착하니까. 뭐는 안 하니까 개념이 가지고 있는 다양한 역할, 때와 상황에 따라서 개념도 뭡니까? 달라 보일 수 있다라는 그 개념의 역할, 거기에도 이제는 뭐 관심을 갖자. 이게 제가 여러분들한테 드리고 싶은 부탁이에요. 첫 번째고요. 두 번째, 여러분들 어때요? 개념과 문제의 출제 의도를 절대로 뭐 하지 마라? 분리시키지 마세요. 그 말은 바로 뭡니까? 우리 친구들이요, 개념을 전체 속에서 개념을 봐야 되는데 우리 친구들은 어때요? 좋아하는 개념이 나오면 전체를 어떻게? 그렇죠. 무시해버립니다. 그리고 어디에만 오로지 올인해버립니까? 개념에만 올인하는 개념 홀릭이에요, 여러분들. 그럼 어때요? 여러분들 결국 그 개념이라는 건 출제 의도를 벗어난 개념이라는 건 별 의미가 없거든요. 출제 의도, 전체 그 문제의 출제 의도 속에서만 개념이라는 것이 의미를 지닐 수가 있어요. 역할을 지닐 수가 있는 거고, 그런데 그 중요한 출제 의도를 여러분들이 무시하고 개념에만 집착하기 때문에 문제 푸는 데 있어서 뭐다? 어렵다. 문제가 안 풀린다라는 거죠. 공감하셔요? 왜들 이렇게 격하게 끄떡여 주셔요? 부담됩니다. 그 다음 세 번째, 하나의 개념에 대해서요. 이건 꼭 좀 부탁드리고 싶어요. 다른 사상가들의 입장도 여러분들 어때요? 대입시켜서 공부하는 습관을 좀 길러주면 안 될까요? 이게 굉장히 고통스러운 공부예요. 그렇죠? 저도 알아요. 예를 들어 A라는 개념이 있으면 자 1이라는 사상가의 특징은 돼요. 2라는 사상가의 특징도 되느냐? 3이라는 사상가의 특징도 되느냐? 4라는 사상가의 특징으로는 어떠느냐? 선생님 지금서부터 머리가 아픈데요? 예, 제가 그랬죠. 이렇게 어렵게 공부하면 수능장 가서 쉽게 문제가 풀리고, 이렇게 공부하지 않고 A는 1이라는 사상가의 특징이에요. 이런 식으로만 뭡니까? A는 1. 이렇게 쉽게 공부하시면 수능장 가서 뭐 한다? 엄청나게 고생하게 된다라는 거 여러분들 제가 약속드릴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가장 쉬운 게 이런 거 사례 한번 들어볼까요? 플라톤의 바로 뭡니까? 국가, 이상 국가는 몇 개의 계급으로 나눠진다? 3개의 계급. 다 알아요. 우리 친구들 막 큰 소리로 얘기해요. 쉬운 공부죠. 그럼 어려운 공부는 뭐예요? 3개의 계급으로 나눠지는데 3개의 계급이 어때요? 역할 교환의 가능성이 있을까요? 또 어때요? 다른 계급의 일에 간섭하면 될까요? 갑자기 여러분들 침묵했어요. 왜? 어려운 공부 얘기를 하니까. 그러면 왜 여러분들이 문제가 안 풀렸는지 알겠죠? 바로 뭐 때문에? 쉬운 공부를 했으니까. 그럼 이제 알았다. 어떻게 하자? 어려운 공부를 하자라는 거예요. 그럼 어려운 공부 방법 제가 지금 싹 말씀을 드렸어요. 이제 우리 친구들 분명히 어려운 공부를 통해서 수능장에서 아주 쉽게 문제를 풀 수 있을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리고 오늘 마칠게요. 오늘 또 여러분들의 고민 해결사 최항진이었어요.